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 이게 2019년 일반 기계기사 필기시험 1번 문제라고 하셨죠? 네, 이걸 좀 자세히 보려고 합니다. 그 한쪽 끝이 고정된 막대에 힘을 가하면 얼마나 휘는지, 이른바 처짐량을 계산하는 문제인데요. 근데 오늘은 그냥 문제만 푸는 게 아니고요. 이 계상이 실제 엔지니어링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또 컴퓨터 시뮬레이션 결과랑은 어떻게 비교되는지 한번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문제가 사실 구조물이 힘을 받았을 때 어떻게 변형될지 예측하는 그런 기본 원리를 다루고 있어요. 뭐 다리나 건물 같은 거 설계할 때 안전성을 확보하려면 꼭 알아야 하는 개념이죠. 보내주신 자료 보니까 이론 계산이랑 시뮬레이션 비교가 잘 되어 있더라고요. 자, 그럼 문제가 어떤 상황인지부터 한번 볼까요? 폭이 6cm, 높이는 10cm, 길이는 100cm. 그러니까 1m짜리 직사각형 막대네요. 근데 한쪽 끝은 벽에 딱 고정돼 있고 다른 쪽 끝에 10kN, 예, 킬로뉴턴이라고 하셨죠. 1톤 트럭 무게 정도 힘이 아래로 작용하고 있다. 재료 특성인 탄성 계수는 210 기가파스칼. 이게 재료가 얼마나 뻣뻣한지 나타내는 거라고요? 네, 맞습니다. 재료 고유의 성질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이 막대 끝이 얼마나 아래로 이렇게 휙 내려가느냐, 이 처짐량이군요. 정확합니다. 이런 구조를 이제 외팔보, 영어로는 캔틸리버 빔이라고 부르는데요. 끝에 힘이 딱 가해졌을 때 처짐 계산하는 건 고체 역학에서는 아주 기본적인 문제 유형 중 하나죠. 그 자료 풀이 과정을 보니까 처짐량 델타를 구하려고 델타 이즈 PL 큐브 32i라는 공식을 썼더라고요. 여기서 P는 하종, 아까 말씀하신 10kN이고요. L은 길이 1m, E는 탄성계수 210Gpa. 이게 다 주어진 값이죠. 근데 공식에 모르는 게 또 있네요. I, 이건 뭔가요? 그리고 왜 길이는 세제곱, L 세제곱으로 들어가죠? 이게 길이가 길어지면 훨씬 더 많이 휜다는 그런 뜻인가요? 아, 네네. 좋은 질문이십니다. 그 I는 단면 2차 모멘트라고 하는데요. 좀 말이 어렵죠. 쉽게 말하면 그 막대기 단면의 모양, 그러니까 여기서는 직사각형 모양이잖아요. 이 모양이 휘어짐에 얼마나 잘 저항하는지를 나타내는 값이에요. 같은 재료라도 단면 모양이 다르면 휘는 정도가 달라지는데 이 I 값이 클수록 덜 휘게 됩니다. 그리고 길이 세제곱은 네, 맞아요. 길이가 길어질수록 처짐량이 그냥 길이에 비례하는 게 아니라 세제곱으로 아주 급격하게 늘어난다는 의미입니다. 길이가 2배만 돼도 처짐은 8배가 되는 거죠. 와, 8배요? 생각보다 훨씬 크네요, 길이 영향이. 그럼 이 문제에서는 I 값을 어떻게 구해서 넣어야 하는 건가요? 네, 이 단면이 직사각형이니까요. 공식이 있어요. I는 BH 세제곱 12. 여기서 B는 폭 6cm, H는 높이 10cm죠. 이 값들을 넣어서 I를 구하고 이제 모든 값들을 단위 맞춰서, 그러니까 미터, 뉴턴, 파스칼로 다 통일해서 아까 그 처짐 공식 PL 세제곱 32i에 넣으면 됩니다. 단위 환산할 때 조금 조심해야 돼요. 그래야 정확한 값이 나오거든요. 아하, 그렇게 해서 계산하면 풀이에 넣은 것처럼 약 3.17mm, 그러니까 센티미터로는 0.317cm가 나오는 거군요. 그래서 보기 3번이 정답이었고요. 이야, 신기하네요. 근데 이 자료에 보니까 FEM, 유한 요소 해석이라는 거요? 그 시뮬레이션 결과 이미지도 있던데 이건 또 뭔가요? 손계산이랑은 다른 건가요? 네, 그 FEM은 Finite Element Method, 유한 요소법이라고 하는데요. 아주 강력한 컴퓨터 시뮬레이션 도구입니다. 복잡한 구조물도 아주 작은 요소, 조각들로 나눠서 각 조각이 어떻게 움직이고 힘받는지 컴퓨터가 계산한 다음에 이걸 다 합쳐서 전체적인 변형이나 응력 분포를 보여주는 방식이에요. 손 계산은 보통 좀 단순화된 이상적인 공식을 쓰지만 FEM은 훨씬 복잡한 형상이나 실제 좀 더 가까운 조건으로 모델링해서 풀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오, 이미지 보니까 여기 결과에 변위라고 되어 있고 최대값이 3.07mm라고 나와 있네요. 오, 우리가 손으로 계산한 3.17mm랑 진짜 비슷한데요? 거의 차이가 안 나네요?
네, 그렇죠. 한 3% 정도 차이인데 아주 유사한 결과입니다. 이게 사실 이론적인 계산은 몇 가지 이상적인 가정을 포함하고 또 FEM도 어떻게 모델링하느냐에 따라 약간의 오차는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두 결과가 비슷하다는 건 뭐랄까 이론 공식도 그렇고 FEM 시뮬레이션도 그렇고 둘 다 꽤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FEM은 단순히 최대 처짐값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지금 이미지에도 보일 텐데요. 보 전체에 걸쳐서 변형이 어떻게 분포하는지 색깔로 보여주잖아요. 또 더 중요한 건 여기 보면 폰 미세스 응력이라는 것도 나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재료 내부에서 힘이 어디에 얼마나 집중되는지를 보여주는 값입니다. 이 응력이 높은 부분이 가장 먼저 영구적으로 변형되거나 파괴될 가능성이 높은 곳이죠. 그래서 안전 설계에 아주 중요한 정보가 됩니다. 아, 그렇군요. 단순히 얼마나 휘는지만 보는 게 아니라 어디가 위험한지도 알 수 있네요. 자, 그럼 오늘 이야기 좀 정리해 볼까요? 오늘 저희가 일반 기계기사 시험 문제를 가지고 시작했는데요. 이걸 통해서 엔지니어들이 구조물이 얼마나 변형될지 예측하기 위해서 그 손으로 푸는 이론적인 계산하고 또 강력한 컴퓨터 시뮬레이션, FEM이죠. 이 두 가지 도구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살짝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방법의 결과가 서로를 뒷받침하면서 신뢰도를 높여준다는 점도 상당히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여러분이 매일 이용하시는 달이나 건물, 또 여러 기계들이 바로 이런 세심한 분석 과정을 거쳐서 안전하게 만들어지고 있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만한 게 있는데요. 오늘은 주어진 힘, 그러니까 10kN에 대해서 얼마나 처지는지를 계산했잖아요. 그럼 반대로 이 외팔보가 부러지거나 아니면 영구적으로 변형되지 않고 버틸 수 있는 최대 힘, 즉 최대 하중은 과연 얼마일까? 이런 질문도 해볼 수 있거든요. 이걸 알려면 단순히 처짐 공식만으로는 좀 부족하고요. 재료 자체가 견딜 수 있는 한계 강도, 그리고 아까 잠깐 언급했던 FEM 결과에서 나온 그 응력 분포를 같이 봐야 합니다. 특히 그 최대 응력이 발생하는 지점과 그 값이 얼마인지가 중요하겠죠. 그게 파괴가 시작될 수 있는 지점이니까요. 이 최대 하중을 한번 예측해보는 거, 이것도 여러분이 한번 스스로 더 탐구해보시면 아주 재미있는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